자, 안녕하세요. 생활과 경제 10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지난주에 우리 이자와 이자율에 대한 얘기 하면서 채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또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정보의 불안전성을 얘기하기 전에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시장이죠. 근데 사실은 채권이라는 것과 여기 나오지만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서 은행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 세 가지로 어, 저기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운영 자금일 수도 있죠. 요즘처럼 기업이 어려운 식당도 마찬가지고, 1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매출이 생겨야 거기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 필요한 어떤 자재도 사고, 설비도 이렇게 관리하고 할 텐데, 지금 매출이 거의 안 생기잖아요.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못 타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꽉꽉 찼다고는 하는데, 또 어쨌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운영 자금은 급한 돈이잖아. 근데 급한 돈은 일반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우니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이런 운영 자금인 경우에는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자체가 매우 장기적인 행위예요. 기업에 있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럼 공장 짓는데 한 5년에서 10년 걸리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도 비슷하게 걸린다거나, 그래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로 또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실제로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은행에서 이걸 대출받아서 하려면 은행은 뭐예요? 은행 금융의 대표적인 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자율 결정할 때 저축 얘기를 했었잖아요. 돈의 공급은 저축이고, 저축은 누가 해? 보통 개인이 한다. 그리고 이 저축한 돈은, 일반 개인들이 가진 돈은 뭐예요? 대개 푼돈인 경우가 많다. 1억, 가령 기업이 삼무시기 전자가 반도체 공장 짓는데 10조 원이 필요하다. 근데 10조 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10조 원이 필요한데 10조 원을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받느냐? 개인들이 보통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1억 원씩 갖고 있다. 이거 다 은행에다 넣어놓죠. 이게 저축의 형태로 되면 뭐 특정 은행에 뭐 너도 나도 가서 응원할 할 거 아니에요. 뭐 가령 10,000원씩 1억씩 한다. 1억씩 예금한다. 그러면은 1,000명이 모이면 1,000억이 되는 거고 10,000명이 모이면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명이 모이면 10조가 되는 거야. 근데 10만 명의 1억들을 모아가지고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그걸 다 모아 저축의 형태로 모아서 이거를 일시에 10조 원을 만들어서 산모시기 전자에 빌려주는. 그래서 이 빌려주면 얘가 얘네들한테 산모시기 전자가 그 10만 명의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1억만 빌려줘, 1억만 빌려줘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간다. 그래서 은행은 뭐예요? 돈이 필요한,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한 돈의 수요자들한테서 수요자들한테 하는 일을 대신해서 1억을 가진 조그만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돈들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고 큰 돈이 필요한 돈의 수요자, 즉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그래서 대출하면 돈을 빌려갔으니까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될 거냐. 돈의 대가를 지불해. 그게 이제 대출 이자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조그만 돈을 큰 돈으로 만들어줬던 저축자들한테 예금 이자로 일부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운영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뭐 은행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은행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얘네들은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은행은 돈이 필요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중에 10만 명 1억씩 모아놓은 10만 명 중에 만 명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갖고 돈 달라고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1조 원이 필요하잖아. 그럼 얘한테 가갖고 1조 원 내놔 할 수 없단 말이지. 왜? 3년 만기로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이제 돈이 있으면 빌려주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장기로 사실은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장기로. 네. 안 그러면 옛날 IMF 시대처럼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긴다. 뭐 은행이 망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도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는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채권이나 주식은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뭐 증권사나 뭐 전업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이나 개인이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돼요. 저도 이제 주식 거래, 저는 채권 거래는 안 해봤지만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건 결국 이 시장,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지만 개인이 여기 참여하면 개인은 결국 뭐예요? 재테크의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시간 우리 9주차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이 참 길다. 이게 쓸 공간이 부족하네. 인생이 이렇게 100세 시대인데 우리 고작해야 50에서 60세까지밖에 일을 못한다. 물론 앞으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인 일자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제한돼 있으니까
갑자기 뭐 새로운 산업이 생긴 거나 일본이 우리나라로 편입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으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참 그것도 딜레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사회적 갈등 얘기는 집어치고 어쨌든 뭐 64에 여기가 60이다. 60에 이제 때려친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나이는 거의 30세가 됐을 때죠. 여기는 뭐 알아서 먹고 산다 치고 그럼 30년을 벌어서 나머지 40년을 뭐 이때쯤 여러분들 세대쯤 되면 아마 먹고 살기 자식들 돌봐주거나 이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년 버는 걸로 40년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70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갑자기 뭐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잘 돈을 굴려서 70년 동안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재테크가 필요하다. 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금 뭐 채권과 주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채권과 주식 시장의 반대 사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기업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이지만 채권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가 있고 개인인 경우가 상당수 되고 우리 개미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죠. 물론 우리나라 전통적인 재테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한 거죠. 목돈이 뭐 갭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갭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어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개인의 재테크와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쩔 수 없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통해서 맞물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고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로서 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보게 되고 이 채권과 주식 그러면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채권이 거래되는 게 채권시장이고 주식이 거래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도 있지만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국채도 있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 노력을 위한 결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거는 뭔가를 한다는 거고 뭔가를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부의 돈은 어디서부터 와요? 세금으로부터 온다. 근데 세금은 어쨌든 국민이 내는 거니까 막 거둘 수는 없겠죠. 그러면 모자르는 돈은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어떤 정부의 채권이 국채고 그 다음에 기업의 채권이 회사채다. 근데 이 채권은 보통 만기가 있고 만기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그래서 보통 국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자금은 보통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 보통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5년 이상의 장기의 어떤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 채권은 뭐 만기 보통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10년 넘어가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채권 그다음에 이자를 주죠. 근데 이 이자율은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마다 다르게 돼요. 이 이자율이 뭐냐? 기업의 신용도와 직접적인 관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어떤 기업의 신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삼삼전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당연히 잘 모르는 삼삼전자보다 삼성전자의 신뢰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가령 이 둘이 다 1조 원의 채권을 발행한다 치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서 결국 그 채권을 팔아야지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면 결국 돈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이렇게 우리 종이 쪼가리처럼 생긴 이게 있는데, 채권에 뭐 발행자 있을 거고 만기일이 있을 거고 만기 이자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조 원에 10%면 얼마야? 10% 이자 5년 만기 하면 10%면 1조 원 10%면 1000억이네. 많다. 근데 가령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다고 쳐봐요. 정부가 망할 것 같아요? 5년짜리 채권이야. 정부가 망해 5년 안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안전해. 설마 5년 안에 망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정부의 국채라고 부르는 정부의 채권을 살라고 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는 이자율을 1%만 줘도 되는 거야. 안전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국가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설마 삼성전자가 망했어 5년 안에? 삼성전자는 뭐 가령 예를 들면 2~3% 정도의 이자율을 발행하면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 안전하고 그래도 수익이 있으니까 사. 실제로 삼성전자 채권이 몇 프로에 발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요. 근데 삼삼전자가 이름도 절도 모르는 회사가 뭐 1조 원어치 발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발행해.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신용도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잘 안 살라고 그러겠죠. 근데 얘는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채권의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를 주는 거예요. 요즘 10%짜리가 어딨어? 요즘 금리가 얼마예요? 1%대야. 1%대. 은행에다 예금 넣으면 2%도 안 줘요. 10%면 엄청난 수익률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고수익이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사지.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래, 한번 돈 놓고 돈 먹자,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달려들 수 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이자율을 높여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판매해서 돈을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채권 시장이라는 거야. 주식 시장은 또 어떤 시장이냐? 채권은 어쨌든 5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지나면 만기 이자와 함께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채권자라고 부르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정부든 삼성전자든 삼삼전자든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판매한 사람,
처음에 사간 사람이 나중에 만기에 갚아야 할 사람이냐? 아니다는 얘기지. 왜? 채권은 채권 시장에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요. 여러분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여러분의 은행 예금은 금융 실명제 때문에 거의 9주 첫 번째 시간이 이걸로 끝나겠네. 시간상 보니까. 금융 실명제 때문에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예금은 거래가 불가능해.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 만들면 여러분 실명을 확인하죠. 그래서 저금 통장에 예금 통장에 이름이 적혀요. 이거 여기에 가령 1억이 있어. 나 돈 필요해. 이거 거래?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가령 1년짜리 은행 예금이다.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너 이거 10%짜리야. 그러니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어. 6개월 정도 지났어. 그러면은 6개월만 기다리면 너 10%니까 1억 1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1억 500만 원만 주고 사가. 500만 원 하면 또이니까 1억만 줘. 너 그리고 6개월에 1천만 원 네가 먹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법엔 이게 불가능하다. 불법이다 하는 얘기야. 거래할 줄 못해요. 예금은.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해지하던가 그냥 꼭 참든가 해서 1년 만기가 돼서 자기가 은행 가서 찾든가 아니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다 묶여버리잖아.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은 아까 단기라고 그랬잖아. 단기. 근데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장기예요. 장기. 5년짜리 채권이다. 그런데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6개월 지났어. 어떻게 내 돈 내가 1억 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발행한 1억짜리 채권을 샀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5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그래. 돈이 필요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소위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채권 시장이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짜리를 채권 시장에서 누군가 삼성전자 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자, 근데 채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선 빚이다. 누군가한테 당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가진 소유자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빚이 갚는 게 싫은 기업은 다른 수단으로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근데 이 주식은 뭐예요? 마치 기업의 몸뚱이하고 같아요. 몸뚱이. 채권은 빚이야. 빚 갚아야 돼. 근데 주식은 몸뚱이를 떼주는 거예요. 몸뚱이를 떼줘서 몸을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막가파식으로 얘기하면 몸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주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1억 원짜리 주식이 10장이 있어. 삼성전자한테.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는 얼마예요? 10장이라니까 10억이야. 삼성전자 그냥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10억이야. 근데 지금 10억이 필요해.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10억이 필요해. 그럼 1억짜리 주식을 채권을 10억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5년 후에 갚아야 되니까 그냥 몸뚱이를 팔아먹자. 1억짜리 주식을 10장을 발행해. 10장을 발행해서 주식시장에다가
팔아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1억이지만 1억짜리 주식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냥 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1억이지만 삼성전자가 이거 돈 조달 10억 조달해서 공장 짓고 장사 잘하면 아마 한 5년 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2배로 뛸 거야. 1억이 2억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이 새로 발행한 1억짜리 주식 10장을 누군가가 사겠죠. 10명이든 1명이든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삼성은 10억이란 돈을 조달해. 이 돈은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돈은 안 갚아도 돼요.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 채권은 갚아야 되지만 주식은 어떻게 돼요? 애초에 삼성전자의 몸뚱아리 값 가치 삼성전자 10억 원이었어. 근데 지금 10억 원의 주식을 더 발행해서 총 20억 원어치의 회사가 됐어요. 20억짜리 회사가 됐어. 근데 20억짜리 회사 중에 10억은 누구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의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소유주가 옛날에 이 10억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0% 삼성전자는 그 사람 거였는데 이제 20억이 되면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50%의 지분만 가지죠. 나머지 50%는 누가 가졌어?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 새로 발행된 주식을 가진 사람이 소유주가 된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럼 50대 50이잖아. 얘가 딴지를 걸면 50대 50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야. 내 맘대로 못해. 옛날에는 다 내 거, 100% 내 거여서 내 맘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결국 이 얘기는 삼성전자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식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얘기는 결국 내 몸의 일부를 팔았다는 얘기고, 그럼 그 주식의 그 기업의 소유권을 팔아먹었다 하는 얘기하고 같아져요.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여기 채권과 주식의 차이는 매우 중대하다. 근데 또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재테크란 측면에서 보면 채권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채권은 안정을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어떤 투자 수단이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주식에 비해서. 수익률이 또 낮고, 그 대신 수익률은 정해져 있어. 망하지 않는 이상. 채권에 나와 있는 명기된 수익률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 안 준다는 거는 망했다는 얘기고, 그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또 위험한 주식에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량 채권 같은 데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요. 코스닥 시장,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 주식이라는 게 역사가 짧고 기업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 위험이 있다. 그 대신 수익률도 높다. 단기간에 무슨 작전 세력이나 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데에서 갑자기 막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쳐요.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상한가를 치면 우리나라 상한가 기준이 30%예요. 30%라면 30%가 30% 곱하기 5일만 해도 150%잖아.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리야. 30 곱하기 30에 30, 30 복리예요. 그러니까 5일 만에 거의 2배의 수익률을, 2배가 아니고 3배지. 3배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혹자는 돈 먹고 돈 먹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혹은 뭐 더 나아가면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영학도이니까 더더욱이나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채권, 주식이 다 뭐예요? 기업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미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음. 자, 10주차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한 시간을 떠들었네요.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